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화공에서 배포한 커말 1급 실기 엑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배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기본 작업 2일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관리 상시 액세스의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B3 셀부터 표시하시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업로드 해놨는데 이거 신화공에서 배포한 문제를 제가 다운받아서 또 업로드 해놨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폴더에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 자, 뭐 내 PC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에 C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OA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외부 데이터 갖고 올 때 실제 현장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이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B3셀부터 표시하시오 했기 때문에 B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서 기타 원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보시면 OA 폴더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적관리 상시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요 액세스 파일 안에는 과정별 성적 테이블이 있네요. 플러스를 클릭해 주시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그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들이 보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과정별 성적 테이블의 데이터를 과정명, 등록일, 수강생 코드, 학점 평균 열의 순서로 가져오시오. 과정명 더블클릭, 등록일, 수강생 코드, 학점 평균 반드시 순서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음 과정명이 OB로 시작하거나 또는 이네요. 그쵸? 뭐뭐 나니까 과정명이 시작값 OB 또는 시작값 6B 그 다음 학점 평균이 3.5 이상 4.2 미만인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학점 평균이 이상 크거나 같다 3.5 4.2 미만 작다 4.2 다음 자,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등록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가져오시오. 학점 평균 내림차순 등록일 오름차순 됐죠? 자, 다음 마침 여러분 혹시 기존 워크시트 B3셀을 선택 안 했으면 이렇게 딜리트 누르고 B3셀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갖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저주는 문제니까 그리고 점수도 제일 커요. 10점이에요. 그럼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기본 작업 2 시트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고급 필터는 무엇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걸러서 내어주는 것을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A3H38 영역에서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이고 자,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이고 3월 또는 4월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A40, A41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이어 AND OR 함수 사용하래요. 자, 결과는 A3열부터 표시하시오. 자, 문제 보면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 요거는 조건 1이네요.
고니까 뭐가 되겠어? 요건 AND가 되겠네요. 3월. 요건 조건이, 요게 3월이 뭐예요? 3.5 이상. 그쵸? 3.5 이상. 요게 조건이 4월 학점이 3.5 이상. 요거는 조건 3. 근데 여기 또는이 들어갔어요.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5월이에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AND 가로 열고 조건 1. 조건 1은 등록일의 연도가 18년이고 쉼표 5월 가로 열고 조건 2. 3월에 학점에 3.5 이상이고 조건 3. 4월에 학점이 3.5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5월 가로 닫고 AND 가로 닫고 그쵸?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네요. 자, 이어는 뭐예요? 함수 중에 이어는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이거겠죠, 뭐. 이어 2019년 5월 25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019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month를 쓰면 뭐가 나올까요? month 쓰고 가로 열고 날짜 그대로 하면은 5가 나오겠죠. 월을 추출해 주니까. day는 뭐가 나올까요? day. 똑같이 해주면 요건 25가 나오겠죠. 자, AND 함수 볼까요? AND는 가로 안에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갔는데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조건 1, 조건 2. 그렇죠?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 1도 참여해야 되고 조건 2도 참인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5R은 뭐예요? 5R도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뭘까요? 조건 1이나 조건 2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급 필터 조건을 어디다 써줘야 돼요? A40, A41. 그럼 A40 여기네요. 그렇죠? A40. 자, 제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여기 오행을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 고정이나 창 나누기는 작업을 좀 더 쉽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자, A40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조건이라고 썼습니다. 조건. 사실은 여러분 여기다 조건이라고 안 써도 돼요. 네, 여기 열 제목하고만 다른 값을 써주면 됩니다. 왜? 여러분 내가 여기다 과정명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과정명은 어디에 있어요? 과정명 열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열 밑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과정명 밑에 있는 데이터 중에.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거나 또는 뭐 조건이라고 썼어요. 여기 열 제목과 없는 걸 썼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함수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함수나 식이 들어갈까요? 식이나 함수에 만족하는 값을 찾을 때는 이렇게 제가 조건이라고 쓰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그냥 조건이라고 쓰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쓰는 걸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쓰면 또 헷갈리잖아요. 자, 는 쓰고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이고 AND 쓰고 AND 가로 열고 등록일 열 중에 맨 첫 번째 있는 값,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어 쓰고 가로 열고 맨 첫 번째 있는 값, 맨 위에 있는 값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자, B4셀에서 연도만 추출했을 때 그 값이는 2018년이고 2018년이고 쉼표. 왜냐면 3월 또는 4월. 자, 그럼 5월 들어가야 돼. 5월 가로 열고 3월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값,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3.5 이상 크거나 같다 3.5. 또 쉼표. 4월의 학점이 3.5 이상 4월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3.5. 그죠? 5월 가로 닫고 AND 가로 닫고. 여러분들 그 함수에 보면 함수의 가로 안에 인수들이 있는데 그 가로 안에 인수들의 위치가 끝났으면 꼭 가로를 닫아 주셔야 돼요. 그 함수에 맞는 인수들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가로 꼭 닫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가로 닫는 것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엔터. 여러분 제가 엑셀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이제 매크로서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한 100강 정도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20분씩. 근데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엑셀도 하고 이제 파워포인트도 거의 전문가 과정까지 디자인 아주 예쁘게 하는 내가 원하는
도형이나 원하는 그림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파워포인트 강의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럼 여기 고급 필터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 하나 하셔도 돼요. 저는 항상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선택하거든요. 자, A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선택하냐면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 있어요. 그러면 목록 범위는 다시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안 선택하고 했다, 이렇게 안 선택하고 했다. 그럴 때는 여기 지우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목록 범위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우리가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조건을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까지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어디요? A43 A43 선택해 주시고 확인. 네, 됐네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필터했습니다. 걸러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네,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 그럽니다. 자, A4H38 영역에 대하여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이고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조건 1에 해당하겠죠? 보니까 여기 AND가 들어가겠네요. 학점 평균이 3.0 이상. 학점 평균이 3.0 이상. 요건 조건이 두 개 있는 거네요. 그쵸? AND 함수니까 무조건 조건이 두 개 있어야겠죠? 조건 1과 조건 1을 모두 만족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요거는 서식에 해당하겠죠. 서식. 자,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사용하시오. 뭐 이렇게 규칙을 두 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강생 코드 네 번째 글자 4, 또 규칙 추가해서 학점 평균 3.0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드 엔드 함수 사용. 자,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는 뭐예요? 는 미드 문자열 함수라 그래요. 문자열 함수 알겠죠? 자, 이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로 추출되는 값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문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미드 가로 열고 자, 못생긴 기풍샘 쌍따옴표 그 다음에 4 쌍따옴표하고 쉼표하고 그쵸? 4 쉼표 2 이건 무슨 뜻이야?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라 그럼 1, 2, 3, 4 1, 2 이건 기풍이 나오네. 기풍 문자 함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는 미드 1, 2, 3, 4 쉼표 3 쉼표 1에서 그럼 뭐가 나와요? 세 번째에서부터 한 글자 추출하니까 뭐가 나오죠? 3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3 여기 원래 쌍따옴표 들어갑니다. 이건 문자입니다. 문자 숫자가 아니라 알겠죠? 미드나 라이트나 레프트로 추출한 함수는 다 이렇게 문자입니다. 문자. 자, 보겠습니다. 자리에 안 가시죠? 자, AND는 U에서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보나마나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는 AND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건 1은 뭐예요?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인 게 조건 1이 되는 거고 학점 평균의 3.0인 게 조건 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앞에 A4, H38 요 범위를 블록을 씌워주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A4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누른 다음에 다 눌렀죠? 자, 선택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칙 관리 들어가셔서 새 규칙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제가 커마 1급의 제일 잘 가르친 날을 위해서 계속 업로드 할 겁니다.
커마 1급 지금 조회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가르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됐나요? 자,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사이고, 그럼 미드함수 쓰면 되겠죠, 그쵸? 미드함수 써서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하면 되겠죠? 먼저 and 가로 열고 mid 가로 열고 수강생 코드의 코드열의 맨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아줍니다. 어디 앞에 달러 표시를 지워줘야 돼요? 4 앞에 달러 표시 지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F4를 2번 누르시면 돼요. 왜 4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왜? C4만 우리가 네 번째 글자가 4인 걸 찾는 게 아니라 C4, C5, C6, C7, C8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네 번째 글자가 4인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4 앞에 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쉼표 4, 쉼표 1. 즉 네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했을 때 가로 닫고 그 값이 뭐이면 4이면 그럼 4 쓰면 안 되고 쌍따옴표 4 써야 돼요. 알겠죠? 왜? 이 4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4로 미드로 추출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학점 평균이 3.0. 학점 평균 열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네,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F4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주고 3.0 이상 크거나 같다 3.0 가로 닫고, 그쵸?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우리가 서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서식에 들어가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됐나요? 자, 표준색 파랑이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자, 확인. 자, 됐나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이렇게 서식이 들어갔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기본 작업 E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페이지가 가로 방향이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레이아웃은 뭐예요? 저런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는 인쇄에 관한 문제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저건 틀 고정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서 틀 고정. 여러분들은 틀 고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화면이 작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보시면 여기 추가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알겠죠? 또는 확장 버튼이라 그러는데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가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쵸? 가로 방향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여백 탭에 들어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로 해주셔야 돼요. 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방향의 가운데로 하라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매 페이지 왼쪽 위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고, 그럼 머리글 바닥글 탭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 편집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면 여기겠다. 그쵸? 왼쪽이 선택하시고, 여러분 요거 뭐예요?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날짜, 오늘 날짜, 현재 시간, 그 다음에 파일 경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요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 우리는 시트 이름 이렇게 요거 누르면 되겠다. 그쵸? 시트 이름 눌러주시고, 확인. 자, 시트 이름이 기본 작업 2니까 기본 작업 2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바닥글 편집. 오른쪽 아래. 그럼 오른쪽 아래는 여기겠죠. 바닥글에서. 그쵸?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 자, 페이지 번호는 요겁니다. 보이시죠? 페이지 번호 넣어주시고, 확인. 됐나요? 다음. A3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사명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사명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하시고 그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시트 탭에 들어가면 됩니다. 반복할 행 클릭하시고 반복할 행 보이나요? 여기에서 사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명. 꼭 사무스 안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찍으면 자동으로 사명이 선택됩니다. 알겠죠? 반복할 행 사명하시면 매 페이지마다 요 제목은 매 페이지마다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확인. 그리고 우리가 뭐 안 했어요? A3, 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럼 A3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쇄 영역 설정 눌렀나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파일에서 인쇄 들어가면 여러분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인쇄 들어가시면 자 여기 우리 사명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예요? 위쪽 머리글 오른쪽에 시트 이름 넣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바닥글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넣는 거 나옵니다. 그렇죠? 다 오른쪽 맞죠? 왼쪽이 잘못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매 페이지 왼쪽 위에 시트 이름 넣으라 그랬는데 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 편집하시고 탭을 지우시고 자 왼쪽 위에다가 하라는 거 잊어먹었네. 왼쪽 위 클릭하시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확인 됐다. 그쵸? 자 다 됐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자,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산 작업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